네, 안녕하십니까. 금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뵙네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시장에 어떻게 한번 전개가 되었는지 한번 봐주세요. 예, 일단 뭐 시장은 지난주 월요일에 최대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2,500포인트를 일단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돌파가 된 부분들이죠. 그 수급의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감산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물, 선물 시장에서 전부 다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저항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뚫었는데, 일단 뭐 선물 시장 쪽에서 보게 되면 이게 한계가 또 마지막 관문이 또 하나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코스피 현물 시장 쪽에서는 다 뚫었는데요. 작년 6월 달에 이 갭이 발생된 부분이 있죠. 6월 달에 갭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그걸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전부 다 계속 좌절된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근처에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거는 그때그때 지금 이거 갭을 메꾸느냐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은 뭐 주변 정황들은 조금 불안하죠. 하지만 지수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판단은 수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2,500포인트 뚫을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현 선물 시장에서 전부 다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 이 부분은 돌파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아마 넷플릭스 실적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수요일 날 있을 겁니다. 요런 부분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윤 대통령께서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게 예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 가서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가, 이걸 돌파를 하려면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당겨주면 가장 좀 쉽게 돌파가 될 텐데, 지금 뭐 미국 쪽에서 조금 걱정거리가 있죠.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뭐 여기저기 이거저거 내놔라, 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완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의제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조금 잘 풀린다라면 이 저항선 부분들, 이 부분도 좀 쉽게 돌파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움직이는 모습을 조금 지켜보고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구간,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때 시장 상황은 수급에 의한 뭐 그런 걸로 조금 보시면 될 거고, 당분간은 신경이 좀 쓰이시더라도 장중에 외국인들 현물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찰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시장을 오늘 코스피가 2,575포인트죠. 코스닥이 909포인트고요. 어느새 지금 코스피가 2,500을 지금 돌파하고도요, 75%가 지금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잘 보시면 2차 전지, 그 다음은 여러분들 반도체,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뭐 제약 바이오, 그 다음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은 엔터테인, 이 5개 섹터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주 잘 보시면 제가 테마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방금 이야기해 드린 종목군들은요, 여러분들 2차 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자동차 부품, 엔터테인은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고, 그 다음 좀 단기적으로 매매 한번 해보시려면 지금 대선 테마주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 있으니까요. 최근에 보시면 내년 총선 대비해서 좀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동훈 테마, 뭐 오세훈 테마주, 홍준표 테마주, 유승민 테마주, 뭐 원희룡 테마주, 나경원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이낙연 테마주, 정세균 테마주, 그 다음 김동연 테마주,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중기와 단기 매매를 좀 적절하게 하신다면 뭐 지금 여러분 계좌가 한층 더 저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진단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종목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자, 원준이라는 종목입니다. 원준 종목을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28,5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33,000원에 지금 매도 찬스를 놓쳤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네요. 여러분들 원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최근에 원준이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가요. 여러분들 전고체 배터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쪽에 지금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는데 원준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이날 보시면요. 이날 지금 날짜가 며칠입니까? 3월 20일 날 대량거래 터져서 420만 주. 그 다음 이게 보면 3월 23일 날 350만 주 거래가 터졌고요. 그 다음 요 날이죠. 4월 7일 날 대량거래 터지고 4월 10일 대량거래 터졌잖아요. 대량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주가가 아직까지 제대로 상승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종목은 여기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섹터예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전 고점 돌파, 33,000원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할 것으로 보여요. 이게 일봉 차트고요.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주봉 차트,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상으로 놓고 본다면 이 종목은 얼마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냐면요. 단기로 본다면 얼마 정도 35,000원 정도까지는 좀 여유 있게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터리라고 2차 전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쉽게 죽지 않는 섹터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35,000원대까지는 좀 여유 있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여유 있게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좀 이런 종목군들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 준다면 뭐 3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최소한 얼마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아니라 5월 말 정도 가져가는 전략. 앞으로 약 한 1개월 이상 더 가져간다면 뭐 35,000원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웅제약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뭐 11만 4천원에 7% 매수하셨고요. 자, 많이 빠졌고 제약주 꿈틀거리길래 매수해 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지금 가격에 더 사도 될까요? 아니면 들고 있는 것만 갖고 갈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자, 이 대웅제약 뭐 얼마 전에 이 제약바이오 쪽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었죠. 2차 전지 양극재 쪽에 있던 뭐 그쪽으로 수급이 워낙 많이 쏠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못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조금 이 매도 물량들 나오고 난 다음에 그렇잖아요. 수급이 나와서 일정 부분은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뭐 그 종목들이 빠지면 다시 매수하려는 그런 자금도 있겠지만 조금 이렇게 빠른 회전을 원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대웅제약의 경우에는 좀 그 온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메디톡스라는 종목 있죠. 이 메디톡스라는 종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거는 보톡스 균주 관련돼 갖고 조금 얘기들이 많죠. 이 메디톡스가 조금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라는 뭐 그런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대신에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부분들은 좀 잘 찍혀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 보톡스 관련되는 균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매수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조금 꺼려집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지금 이 대웅제약이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뭐 실적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죠. 자, 지금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요. 이 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 전통 제약주들 어느 정도 실적 부분이 나오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올해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에
실적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실적이 나아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대웅제약은 밸류에이션 매력들 뭐 이런 부분들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매도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렇다고 새로 사자니 이 보톡스 균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해결 가닥이 잡히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 텐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있는 것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롯데정보통신 한번 봐드릴까요? 29,25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지난 4차 산업주로 실적이 좋아서 지난달에 매수했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롯데정보통신이라는 기업이 사실은 롯데그룹이에요. 우리가 SI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롯데그룹의 SI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롯데몰 있잖아요. 롯데몰이나 롯데마트가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잖아요. 그죠? 자카르타에 롯데몰하고 롯데마트가 많이 있어요. 그쪽에 지금 전기차 충전소 쪽 있잖아요. 이쪽에 지금 진출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고, 그다음 우리가 도심항공 관련되어 있는 섹터로도 이 종목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1% 정도의 오늘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대란거래가 지금 터진 상태에서 앞전 고점 돌파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의 주가는 이 상태로 움직인다. 이게 일봉이고요.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이게 주봉 차트. 그죠? 자, 이게가 월봉 차트고, 월봉 차트 상을 놓고 보면 주가는 최하 저점에 놓여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보니까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한번 볼까요? 지금 실적을 보니까 손익계산서 상으로 놓고 보면은 뭐 영업이익이 평균 400억, 380억, 400억, 343억.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300억대 후반에서 400억대 초반까지 나오는 기업이고, 뭐 재무구조도 그렇게 뭐 썩 나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의 다각화가 나온다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UAM이라든지 또는 이런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 사업에 좀 다각화를 펼친다면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제가 판단했을 때 최종적으로 가져가신다면요, 짧게 놓고 본다면 얼마 정도는 가능해 보이냐면 33,000원 정도. 짧게 보면은 33,000원이고요. 좀 여유 있게 본다면 이 종목은 얼마도 가능하냐면 37,000원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33,000원. 좀 중장기적으로는 37,000원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요, 지금 자리에서 이거는 손절이 없습니다. 왜 손절이 없냐면 주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굳이 손절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고요. 비중이 지금 10%니까 만약에 내일 정도에 3만 원 미만으로 내려오게 되면, 오늘 종가가 지금 38,000원이니까 3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요, 추가 매수도 가능해요.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내일 만약에 3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5% 정도 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짧게는 33,000원, 길게는 37,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TSE 한번 봐드릴까요? 우리 유튜브에서 초보 투자자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자, 54,5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10%.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뭐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자, 이 TSE는 반도체 뭐 후공정 장비, 그리고 OLED 검사 장비, 반도체 OLED 검사 장비 쪽, 이런 쪽을 하는 기업인데요. 자, 뭐 여러 가지 좀 후공정 쪽에서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예정돼 있는 상태죠. 용인에다가 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 뭐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한참 투자해서 공사 중이죠. 자,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 반도체 업황 관련해 갖고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공식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 감산을 하고 난 다음에 투자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호황이 오는 그런 사이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감산까지 한 상태죠. 그리고 뭐 투자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 장비 쪽, 특히 후공정 쪽 같은 경우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OLED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JOLED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요게 뭐 소니하고 뭐 일본의 여러 개 기업들이 좀 투자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업체들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 이강 체제가 물론 중국 업체들이 좀 따라오곤 있지만요. 그게 좀 확고하게 굳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이 TS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요즘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게 실적이 늘어나느냐, 그리고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싸냐 비싸냐 이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시가총액이 4,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실적 나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실적 부분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매출액 뭐 202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또 그렇게 크게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은 뭐 이 수익성이 좀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뭐 잘하면 700억 가까이 그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뭐 고금리 시대죠. 이자 부담이 많으면 안 되니까 부채 비율도 살펴봐야 되는데 26%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뭐 이게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들도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 자체는 작년 5월 달에 비해서 지금 지금 현재도 반토막도 더 난 상태네요. 실적 부분 좋아졌는데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이때가 좀 많이 고평가돼 있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보시면 이 TSE 같은 경우도 5,000원대, 여기 9,0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89,000원까지 갔으니까요. 10배가 올라온 겁니다.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받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적 부분들 이렇게 좀 고려해 보시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게 좀 매물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이렇게 좀 말씀해 달라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평균 단가는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뭐 한 4만 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가 평균 단가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움직이는 모양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 5만 원 정도 설정하시고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지트로닉스 있죠. 예, 전화 연결 있습니까?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지금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이지트로닉스. 아, 이지트로닉스. 지금 요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게 그 추가 매수 해가지고 12,450원이요. 12,000, 지금 수익 나 있네, 그죠? 네, 좀 수익 나 있죠. 예. 예, 요 지금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추가 매수 해가지고 지금 한 30% 정도 됩니다. 예, 30% 정도.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전기차하고 뭐 오지 그런 이슈 있어갖고 매수했거든요. 자, 이 기업이 지금 적자인 건 알고 계시죠? 예, 거래량도 많이 없고 적절한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예. 잘 듣고 아마 제가 이야기 하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예, 이게 나와 있는 이지트로닉스라는 기업이 우리가 전력 변환 부품 쪽인데 우리가
인버터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인버터나 이런 컨버터 쪽인데 우리가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예, 수소차에 들어가는 인버터, 컨버터 또는 우리가 뭐 방산 부분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전력 배관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트로닉스가 지금 주가가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은 이게 전기차의 하나의 테마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전기차하고 만약에 관련이 없더라면 이 주가 이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라는 하나의 그런 바운더리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의 주가가 최근에 좀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는 이거는요 상승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금 맨 아래 보시면은 여기가 현금 오름표가 나와 있어요. 이게 현금 오름표 맨 위 상단에 보시면 아이고 마이너스 쳤잖아요. 영업 활동 현금 오름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2년 연속 마이너스. 이거는 규모가 커지고 이 기업으로 돈이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지금 돈이 지난해 기업으로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오히려 돈이 빠져나간 거라 97억이. 요거는요. 거기에다가 지금 2021년도고는 거기가 손익 분기점에 와 있고 지난해 30억 정도의 적자를 봤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주가는 한번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얼마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냐면 지금 오늘 종가가 13,200원이니까 요거는 한번 반등이 나오면은 15,000원 정도까지 한번 상승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15,000원 정도. 15,000원이요? 예. 그 정도 나오면 전략 매도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13,500원 정도 오면은요 좀 전략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같은 업종으로 한번 보시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YM텍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비슷한 업종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YM텍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어요. 예. 차라리 이쪽으로 한번 교체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이 종목은 이지트로닉스는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는 적자 기업을 사실 매매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적자 기업을 가지고 매매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당장은 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걸 꼭 지키시면 적자 기업은 매매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지 그 적자가 나오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거는 15,000원 정도까지 리바운딩이 나오면 거기서 전략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짱구님이 올려주셨네요. 대보마그네틱 77,300원에 10% 매수하셨습니다. 자, 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탈철기를 만드는 기업이죠. 탈철기는 2차 전지 소재 업종에서도 이 탈철기가 필요하고요. 셀 업체 쪽에서도 이 탈철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셀 업체나 소재 업체들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공장 증설들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대보마그네틱의 탈철기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투자가 되는 것만큼 뭐 상당히 좀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리튬 관련되는 부분들이죠. 지금 리튬 관련되는 기업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관련주 잠깐 보게 되면 하이드로리튬 지금 작년에 2,000원대에서 6만 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어반리튬도 마찬가지. 요거도 3,000원대, 4,000원대에서 35,000원까지 올라갔네요. 근데 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 11월 달부터 이 수소나 리튬을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이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 그쵸? 이 리튬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실적 부분들이 좀 안 나오는 기업이다라면 좀 안 되겠지만요. 보십시오. 매출액 증가율이 어마어마하죠.
작년에 저 2021년도에 429억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매출액이 1,000억을 넘었어요. 그리고 저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58억 정도였는데 작년에 265억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 11월 달부터 수산화 리튬을 생산했기 때문에 이 부분 수산화 리튬에 대한 부분들은 2022년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아마 적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매출액 늘어나고 또 영업이익, 실적 부분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추가로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상태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2차 전지 쪽이, 2차 전지 소재 쪽이 다 같이 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이런 쪽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2차 전지 소재 쪽도 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좀 영향을 받아 움직인 모습인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당연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보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받는 그런 구간이 있으면 조금 추가로 한번 노려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튬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 좀 이렇게 길게 조금 보신다라면 전고점 그러니까 96,000원을 3월 달에 찍었었네요. 이 가격 넘긴다라고 봅니다. 자, 강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풍원 정밀 한번 봐드릴까요? 12,480원에 4%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게 나와 있는 이 풍원 정밀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사실은 성장성 자체가 이 기업은 없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인데 우리가 OLED 정착용 금속 마스크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 이거는 성장성 자체가 없는 기업입니다. 요거는 내일 정도 이거는 정리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재무상태표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재무상태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게 단계사채가 있죠. 잘 보세요. 이게 단계사채가 지금 43억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계사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가 12나 BW입니다. 그러니까 12나 BW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게 주식으로 나중에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저게 저 43억만큼은요 신주를 발행해 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전환사채예요. 그만큼 주식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기업의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8억입니다. 영업이익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8억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이 지금 얼마 449억이죠. 한번 나눠볼까요? 자, 나눠볼게요. 8 나누기 얼마입니까? 449 나눠보세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요.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1.7%밖에 안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요. 겨우 1%가 나와요. 이 종목은 이거는 가져가서 되는 종목은 아니고 이거는요. 내일 정도 이거를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 기업의 성장성 자체가 없고 그다음은 재무제표도 썩 좋지 못하다. 이런 종목은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에요. 시가에 바로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JYP 엔터 전화가 와 있나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JYP 엔터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네. 예,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68,000원에 10%입니다. 68,000원이요. 네. 10% 보유하고 계시면 매수하신 지가 지난달 정도에 매수하셨나요? 한 2달 정도 좀 된 것 같는데. 아, 2달 정도 되셨으면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린 그런 구간들이 좀 있었네요. 예. 그때 조금 억울하셨겠어요. 그래갖고 좀 들어가긴가 싶어 있었지만 안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올라왔는데 전문가님 예. 목표가가 궁금해서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목표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업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드리면
네네. 예, 지금 뭐 엔터주들이 굉장히 좋아요. 자, 지금 뭐 하이브도 그 BTS 중에 한 명이 군대를 갔지만 각자 뭐 이런 또 활동들을 잘 하고 있고요. 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대표 아티스트가 트와이스죠. 근데 이 트와이스가 좀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 요런 쪽으로 전부 다 좀 이렇게 많이 몰렸었는데요. 그쪽이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 수급은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 쪽도 뭐 좀 수혜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적이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쪽으로 자금들 이런 것들이 몰릴 수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엔터주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YG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JYP 엔터도 그렇고요. 뭐 현지 그룹들, 아이돌 그룹들 미국 현지에서도 발굴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점점 영토를 되게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급 상황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자, 이때 뭐 작년에 한 8월 달 정도부터 시작해서 보시게 되면 밑에 쭉 이게 외국인들 수급인데요. 파란색은 팔았던 부분이고 빨간색은 매수한 부분이죠. 자, 얼핏 봐도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좋죠. 실적 좋죠. 그리고 성장성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엔터주보다 좋은 섹터를 뭐 이렇게 당장 찾으려면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또 기술적으로도 여기 강하게 뚫어내는 모습이죠. 전고점 여기 있었고 우리 시청자님은 요쯤에서 매수하신 것 같고 한번 떨어지는 구간 겪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강하게 이 저항선 부분들 전고점을 갭으로 돌파를 했어요. 자, 이 갭으로 돌파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가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 뭐 조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늘어나면서 이 강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뭐 오늘 종가가 88,300원인데 이 실적 부분들, 실적 시즌인 거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마디 숫자, 그러니까 뭐 10만 원, 뭐 20만 원 이런 것들이 마디 숫자인데요. 자, 뭐 88,000원 정도에 올라왔는데 일단 뭐 10만 원은 한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유를 좀 하시고요. 10만 원 좀 넘어가면 그때 분위기 좀 이렇게 봐서 수급 뭐 외국인들이 또 계속 사고 있는지 기관들이 팔고 있는지 이런 부분 조금 챙겨 보시고 일단 뭐 목표가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10만 원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유 의견 말씀드릴게요. 또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거 없으시고요? 네네. 설명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속 시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네, 그 다음 그 CIS라는 종목 있죠? 14,100원에 지금 15% 가지고 계신 분 있죠? CIS 한번 봐드릴게요. 이분께서 지금 14,100원에 샀는데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다 이렇게 한 번씩은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날 보시면 이날 좀 대란 거래가 터지고 난 이날 있죠. 이날 거기가 장중에는 상한가 들어갔다가죠. 마감하니까 24% 이제 상승이 나와서 그 다음 날 주가가 18%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24%, 그 다음 날 18%. 단기적으로 보면 거기가 뭐 한 35%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거래량 없이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리바운딩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1차 상승이 끝나고 나서 지금 충분히 지금 이 자리가 조정을 상당히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아마 뭐 20% 정도의 상승세는 충분히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그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 이게 나와 있는 CIS는 내일 종목을 잘 저점을 잘 잡으면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20% 정도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저는
차트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차트가 1차 상승 나오고 지금 충분히 지금 거래량 없이 지금 조정을 받고 20일 이평선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이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20% 상승세는 나올 수 있는데 이게 2차 전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이제 상승세가 나왔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단기 사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3억의 지금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요. 203억의 단기 사채라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이게 왜 튀어나왔을까? 203억이라는 게 여러분들 2020년도에도 단기 사채가 없다가 2021년도에도 단기 사채가 없다가 왜 지난해 단기 사채가 203억이 늘어났습니까? 이거 하나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정도에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면 전량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아마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분께 지금 14,100원에 샀으니까 이거는 기다리면 한 20% 정도 올라가면 15,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으니까요. 15,00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전량 다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제가 봤을 때 내일 모레 걸피 안에는 뭐 2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상승을 이용해서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선민 님이 올려주셨네요. HK이노엔 35,000원에 5% 매수하셨습니다. 좀 뭐 35,000원이면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HK이노엔은 컨디셔너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처음에 뭐 리오프닝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뭐 작년에도 조금씩 작년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신약 개발도 하는 기업인데 자, 지금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뭐 컨디션 같은 음료 쪽에서는 이 실적 부분들이 좀 많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그 기대감에 좀 부합하지는 못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좀 증가했죠. 하지만 올해는 그렇게 크게 증가한 예상치 부분들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뭐 올해 예상되는 게 물론 예상치지만요. 한 600억 좀 넘게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 1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조금 20배 이상, 20배 가까이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되는 이 부분이 좀 정당화가 될 수 있느냐. 그래, 글쎄, 뭐, 그렇게 크게 정당화가 되기는 조금 단기간은 어렵다라는 생각이에요. 실적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당분간은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분기 지나고 뭐 올해 하반기 정도는 돼야 실적 부분들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뭐 최근 들어서는 이 외국인들도 조금 매도하고 있죠. 오늘도 13만 8천 주 정도 외국인들 매도한 상황인데요.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이들도 아마 뭐 실적 부분들을 보고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주가 자체는 좀 바닥권 근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단기간에 실적 부분들이 좋아진다라면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위에 저항선들 이렇게 줄줄이 조금 있는데요. 자, 뭐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이 생긴다라면 이 부분은 뚫을 수 있겠지만 그 뚫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이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한계가 이쪽 뭐 한 38,000원 정도 242평선에 위치한 그 가격대 정도가 아마 단기 반등의 한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보유해 보시고요. 주가 자체가 조금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목표가는 여기 242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38,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고, 자, 그리고 손절가도 이 HK이노에는 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손실이 많이 나서 좀 종목 의뢰를 해 오시는 경우에는 손절가를 드릴 수가 없죠.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손절을 칠 수 없는 상황인데 더 밑에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전고점 10월 달의 고점 31,300원. 요거를 손절가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목표가, 손절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뭐 좀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그 성강밴드 매수 가격이 15,100원이고 15% 가지고 계신 분이네요. 매수 가격대에 올지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대응을 부탁하면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15,100원 올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무조건 옵니다. 제가 온다고 하는 이유는요. 이 기업의 앞으로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예상을 제가 해본다면 지난해보다도 올해 실적이 워낙 뛰어나요. 그 지금 이 피팅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차트를 보지 말고 제가 그냥 제 이야기만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성강밴드와 태강은 같은 업종이죠. 그냥 같은 피팅이에요. 이 피팅이라고 하는 쓰임새가 조선에 쓰이잖아요. 그죠? 원자력 발전 쓰이고 플랜트. 그러니까 산업 전반에 모든 산업 전반에 피팅이라는 간 이음새가 써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강밴드가 태강보다 조금 낮습니다. 자, 기업을 보실 때 되도록이면 성강밴드 매매하는 것보다는 태강 매매하는 게 훨씬 나아요. 태강의 실적이 조금 더 낫다고요. 원래는 여러분들 원래는 태강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태강이 두 사람이 동업을 했었어요. 태강이 두 사람 동업하다가 태강은 1994년도에 상장이 되었고요. 두 사람이 동업하다가 한 사람이 회사를 차려 나간 거예요. 그게 2001년도에 두 사람이 동업하다가 한 사람이 차려 나간 게 그게 성강밴드예요. 그래서 성강밴드라는 기업과 태강은 쌍둥이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제가 한번 보시면요. 성강밴드의 직원수와 태강의 직원수가 똑같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강밴드의 직원수가 323명이고요. 태강의 직원수가 324 똑같아요. 그 정도는 그만큼 공부를 해야 그런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태강과 성강밴드는 쌍둥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15,100원이 아니라요. 자, 이게 지금 차트인데 보세요. 이거 가지고 기다리면요. 앞에 있는 고점이 있죠. 요 고점. 17,000원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최대한으로 시간을 투자하세요. 시간 투자하시면 17,000원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일봉 차트고요.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이게 연봉 차트에 보세요. 연봉 차트 보시라니까요. 실적은 상당히 지금 매력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종목은요. 17,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독하게 마음을 잡숫고요.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17,000원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고 그 다음 태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같이 봐드릴게요. 성강밴드 물어보면 태강도 내가 답변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태강을 가지고 계시는 분 2만 원까지 가져가세요. 같은 기업, 같은 쌍둥이 기업이니까 태강은 2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고, 성강밴드는 얼마까지? 17,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이로 코리아. 피팅주 3인방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하이로 코리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25,000원까지. 제가 종목을 3개를 제가 진단해 드렸습니다. 하이로 코리아 25,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고, 성강밴드는 17,000원. 그 다음은 태강은 2만 원까지 제가 종목 3개를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이스페타시스 올려주셨네요. 자, 9,550원에 20% 매수하셨습니다.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 매도가를 말씀해 주실 때는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단기로 보는지 아니면 중장기로 길게 보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올려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진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스페타시스는 MLB를 만드는 기업이죠. MLB는 고다층 PCB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다층 PCB는 슈퍼컴퓨터나 데이터 센터, 뭐 그리고 통신 장비 이런 쪽에 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고요. 우리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핫했던 섹터들이 있죠. AI,
자, 이 AI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뭐 직접 이렇게 관련되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뭐 초대형 AI를 투자를 한다 그래요. 뭐 정확히 3,901억을 투자를 해서 좀 초대형 AI를 구축하겠다. 정부에서 그런 좀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AI가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정말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길거리에서 조그만 장사를 하더라도 뭐 AI로 상권을 분석하고 이런 부분, 이런 시대가 그렇게 멀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AI가 많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그 방대한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데는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고다층 PCB, MLB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현재 주가가 싼지 비싼지, 그리고 실적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 부분만 보면 좀 더 확실해지겠죠. 자,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6,053억입니다. 근데 뭐 실적 성장이 어마무시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자, 2021년도에 영업이익 460억밖에 안 되던 기업이 작년에 1,160억을 벌었습니다. 영업이익.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1,300억을 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 역시 마찬가지 작년이나 올해나 1,000억을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결정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적 부분들 계속 늘어나고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자, 그리고 주가 자체가 지금 6천억이면 굉장히 싼 수준이죠. 그래서 최근에 뭐 조금 조정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일시적인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다 살아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완전 정배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40일, 120일, 60일, 20일 이렇게 다 완전 정배열 상태로 접어들었고 재반 이평선들이 전부 다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전고점 근처 며칠 전에 3월 달에 찍었죠. 11,000원대 근처 그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그거보다 조금 긴 관점으로 본다라면 일단 뭐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목표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한 1부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는데 동국 RNS라는 종목 있죠. 예,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4,228원이고 15%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우리가 내화물 제품이나 우리가 세라믹 제품을 생산해서 철강 업체에다가 이제 납품하는 업체인데 제가 이 동국 RNS라는 종목을 제가요 한번 그 매매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각자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활발한 성격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와 같이 아주 내성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여러분 내가 TV에 나가서 뭐 고함도 지르고 뭐 큰 소리 치니까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 성격이 활발한 줄 아시죠? 저는 굉장히 성격이 저는 온순하고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게 카메라 불만 들어오면 저는 강하게 좀 변하는 사람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이 주식의 성격이 있어요, 성격이. 여러분들 주식이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인데 주식도요, 상한가를 잘 치는 종목은 상한가 잘 쳐요. 그런데 10년이 가도 상한가 한 번도 못 치는 종목은 상한가 못 쳐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이 종목의 성격이 있어요. 이 종목은요, 중간중간에 상한가를 칩니다. 이날 보세요. 이날 보시면 이날 보세요. 이날이요. 이날이 있죠. 이날이 언제냐면요. 지난해 10월 11일 날 이날 상한가 들어갔죠. 보세요. 이날이 상한가예요. 그럼 넘겨볼까요? 예, 쭉 가시면요. 이날도 장중에 보시면 장중에 얼마 갑니까? 장중에 24%예요. 이게 보세요. 장중에 얼마입니까? 27%예요. 이 종목은요,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강하게 상한가를 치는 그런 종목.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차트 구간을 놓고 봤을 때 한번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철강 관련되어 있는 섹터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오늘요 세아 정강 한번 볼까요? 어떻게 올라갔나? 오늘 세아 정강 볼게요. 이게 오늘 세아 정강이에요. 주가가 얼마입니까? 오늘 16% 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강 관련되어 있는 섹터, 이 철강이 여러분들 크기가 크든 적든 간에 철강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고, 왜 제가 철강주를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지금 인프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인프라 확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철강의 수요가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요 단기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한번 상승세가 한번 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더라면 자 보세요. 현재 주가가 얼마냐면은 4,265원이죠. 오늘도 보시면 최근에 보세요. 위에 꼬리가 달죠. 이 꼬리가 얼마? 이게 13%짜리입니다. 이게 13%짜리예요. 요게 얼마짜리? 이것도 13%짜리예요. 최근에 보시면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11%짜리. 이날이 보시면 이날이 17%짜리. 이날이 보니까 14%짜리.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단기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15%씩 팡팡 주가가 하면 달력이 나오니까 이 종목 이게 죽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번 기다려보면 일주일 정도만 한번 기다려보세요. 저는 기다린 다음에 이 종목은 앞에 있는 요 고점 4,8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4,800원에서 전량 다 매도하는 전략이고, 만약에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제가 봤을 때 보세요. 여기가 월봉 차트잖아요. 영업이익은 연평균 한 40억 정도 나오는 종목인데, 이거는 좀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얼마까지도 5,000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단기적으로 얼마냐? 4,800원. 좀 중기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5,000원 이상, 6,000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지금짜리 매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얼마까지? 4,8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급하게 1시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2부에서도 계속 진단 계속 진행되니까요. 자, 전화는 0235-8200번으로 전화도 많이 주시고요.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종목 상담을 올려드리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으면 올려주시는 부분들 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인시대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